장애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로펌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미숙하게 대처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성범죄 혐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초기 대응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초기부터 올바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합의금 조율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장애인에게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자 혹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추행을 했을 시에는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력 위계 요소가 있을 시 성립하는 추행은 장애인 강제추행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지만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욱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력 또는 위계추행죄. 위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상하관계이거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이거나 그 밖의 보호 또는 감독관계에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한 후 성적 행위에 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악용했다고 판단되고는 합니다.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서 위력 또는 위계 요소가 있을 시 더욱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힘을 사용해 강제로 스킨십을 하지 않았어도 성추행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 가중처벌한 사례. 특히 복지시설 종사자나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자가 보호 및 감독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복지관 직원 혹은 고용인은 최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편이 나을까요? 무죄 주장의 위험성.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장애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성급하게 입장을 바꾸거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인데요. 거짓된 진술로서 무죄를 주장하면 결국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초래하게 되며 최종 선고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단절시키는 행동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될 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한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억지로 껴안고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매도한 결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혐의를 부인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 방법. 장애인 성추행 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해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 조건을 조율하려고 한다면 피해자 측에 감정적인 반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안전한데요.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확보함으로써 합의 결과가 최종 선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조력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는 카페 사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는 주방 내부는 매우 좁아서 A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부딪히기 쉬운 공간이었는데요. A는 그러한 핑계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A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고 이러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A를 장애인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주방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명확하여 곧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A는 뒤늦게 후회하며 저희 법인의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A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할 목적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역시 A가 좋은 사장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을 정상 참작함으로써 선처를 베푼다면 A는 향후에도 선의를 가진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할 수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A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해결의 핵심은 신중한 대응. 장애인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